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자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좀 약간 저쪽으로 하시네. 예편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내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 거리에 나와서 강연 다니고 투쟁하고 있다는 저 충격만큼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군님, 그동안 예편하시고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예. 책을 믿고 쓰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 저도 집에는 책이 몇 권 있는데 장군님 주셨던 책 승리하는 강군 이 책밖에 없어요. 그래. 이 책 말고 다른 책 소개 좀 해주시고 책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승리하는 강군이 내용이 어떤 것이 좀 책에서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책을 몇 권 쓰고 싶었어요. 예. 쓴다면 군인이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을 만들 수 있는 책을 하나 쓰고 싶었어요. 네. 내가 군생활 하면서 예편을 하면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북이 어쨌든 공산주의 북한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하고 분단해서 통일투쟁하고 있는데 자유통일을 해야만이 우리 국민들, 북한 2,500만 동포들 행복에 살 수 있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이런 신념으로 자유통일을 위한 이 책을, 통일을 위한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사, 우리 한민족사, 우리가 뭐 반만년 민족사라 그러기로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우리 한민족사를 내가 중령 때 한당곡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위대한 찬란한 우리 한민족사에 대한 이 정리 책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인생론, 마지막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 사람이 태어나 사는 근본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행복입니다. 다른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공산 적과 통일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연방제 통일 잘못하면 이게 적과되고 문제가 되니까 반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론을, 이 책을 한 4개 정도를 쓰고 싶어서 사실은 싶었는데 두 권은 썼죠. 맨 먼저 쓴 것이 2009년에 빠른 통일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대로 가면 적과 통일된 부제를 썼고, 그 뒤에 3년 후에 승리하는 강군, 이것은 저희 군생활 경험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대 관리로부터 전략 전술에 이래까지 국방 정책에 이래까지 총 망라가 돼 있어요. 이 책은. 뭐 그냥 이 평소 이 부대 관리만 있는 게 아니고 부대 지 통솔부터 교육 훈련 경계 전반에 가는 것과 대침투 작전, 그 다음에 전면전에서의 작전, 그리고 우리 국방 안보 전략, 이에 대해서 총 망라된 책이 이 책입니다. 작지만 그래서 이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정말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심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에 다시 한번 경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 빠른 통일 그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된다는 제목으로.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된다. 크게 공식적으로 출판한 거는 3권을 했죠. 3권을 했는데 그것도 뭐 책이 팔립니까? 저도 뭐 책정사도 아니고 어떻게 공부할 줄도 모르고 공부를 해야죠. 공부할 줄도 모르고 하다 보니 일방적으로 내 돈을 가 출판해서 출판비도 못 건졌죠. 뭐 이거. 아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럼 3권 출판하셨는데 그만 진짜 출판비도 못 건졌다 하실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데. 요새 책을 삽니까? 그러다 지금 책 이 자체를 만약 구입하려면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서점에 가면 있나요? 안 그러면은 서점에 깔려 있나요? 안 서점에 내놔도 안 팔리니까 뭐 다 해소해버리고 해소하는 거죠. 몇 분이 찾아가니까 없다고 그러더래요. 없대. 그래서 이 돈이 있으면 뭐 신문 광고라도 좀 때리면서 신문 광고가 사실은 그 서점에 내놔야 맞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아름아름 내한테 이제 연락 오면 내가 출판사 얘기해가지고 하고 내가 아예 출판비를 먼저 출납했기 때문에 책을 지금 내가 확보하고 있어요. 집에. 빠른 통일은 없고 승리하는 강군하고 이대로 적과 통일된다는 책은 얼마든지 그 출판사하고 확보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구매를 저한테 이제 어려우거나 SNS 우리 그 어닝 TV를 이래 오면은 할 수 있어요. 최근 그
이대로 적화 동일된다는 책은 지금 내가 한 700원 정도를 아직 안 가지고 출판사 창고 몇 개 놓고 있어요. 700권? 아, 700권? 몇 개 놓고 있고 예. 그건 언제라도 찾아와서 뭐 자기 드는 사람만 있으면 팔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 오늘은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난 책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인터뷰 한번 하시죠. 그래 아, 왜냐면 뭐 장관님께서 책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계도하고 알려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 저도 사실 장관님께서 사실 제게 면회 오셨잖아요. 이 책 사실 참 우리 애국 동지들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관님께서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면회 오시고 영치품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사실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참 좋았던 점은 뭐냐면 외부에 단절은 됐지만 책은 좀 읽었습니다. 책하고 시문을 읽었기 때문에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 갔다 감옥소 갔다 오면 큰 사람 되는 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시간이 그래요? 있고 책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장관님께서 책을 읽어주셨던 승리하는 강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안타까운 것은 많이 지금 보급이 안 됐다는 것인데 혹시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 책을 구매하시려면은 그래도 장관님께 직접 연락하셔야 되는 어떻게 하시든 모르겠네요. 안 그럼 제게 연락 좀 주시면 되겠네. 그럼요. 네, 제게 연락 주시고 이게 지금 얼마죠? 15,000원이네요. 15,000원이고 다른 책도 나중에 책을 가지고 한번 뭐 이런 시국 대담도 좋고 뭐 안보 뭐 견해를 밝히는 그런 방송도 좋겠지만 책 내용을 가지고 한번 따로 한번 이 방송을 책은요 네. 승리하는 강군은 군인만 읽는 게 아니고 네. 우리 국민이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녀들을 군에 보내놓고 아주 애터지게 하고 있는데 네. 이 책을 보시면은 우리 군의 지휘관들이 여러분들이 보낸 이 자녀들의 안위를 지키고 사고 예방이라든지 올바로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하면서 하고 있는가 나와 있어요. 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 자식들 군대 보내야 되겠구나. 보내놓고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네. 솔직히 TV에 뭐 가끔 구타 사고 나고 자살해 죽고 총기 죽는다는 1년에 한두 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뉴스가 나오니까 60만 대군인데 다 그런 줄 알고. 그럼 60만 대군 내 자식이 그리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지휘관들이 얼마나 이 부하 장병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 하면요. 단적인 예가 저희들이 소령 때 80년대만 하더라도 1년에 안전사고나 이런 사고로 일개 대대병력이 죽었습니다. 일개 대대병력. 500에서 600명이 1년에 죽었다니까요. 네. 실제로. 그러다가 우리 군의 지휘관들이 계속해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부대 관리라든지 장병 관리를 철저히 하고 훈련에도 안전자치 이런 거 잘 해가지고 최근에는 100 이내로 줄었어요. 네.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7, 80명? 불가피한 사건 외에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TV 신문에 막 보니까 난리를 치고 하니까 이게 내 자식이 되는 것이 걱정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야 우리 군의 지휘관들이 정말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부대 관리를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 안보 현실이 어떻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정신 안보 교육 내용도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 꼭 우리 그 군인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전 국민을 상대로 보도록 내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안보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태극기 활동하고 운동하니까 군에서도 이거 채택 안 해주는 이거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 추천 도서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 저 2차 책 장관님 책도 태극 집회에서 어디 누가 뭐 장관 직접 못 하시더라도 페인 사내 하면서 판매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빠른 통일 그거 팔아라 그랬더니요. 네. 팔아 돈 다 가져버리고 누가요? 내한테 한 푼도 안 주더라고. 누가요? 팔아달라는 게 뭐 자기들 가가 팔겠다 하더니 가가 팔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돈을 달라 하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그냥 나눠주는 게 낫지 해서 안 파는 거예요, 현장 판매. 현장 판매. 부산에서 한번 뭐 이거 출판 긴 얘기하면 안보 강연 내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날 뭐 한 100여 건 팔렸나? 팔렸는데 그 뭐 저녁 밥값 주고 그 뭐 섭외 주고 나오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더라고. 그렇죠. 그래도 나는 그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것 때문에
팔지 못한 뭐 책 한 150권 가오라 그래서 한 50권 남은 거는 그냥 좀 팔아달라고 줬는데 결국 그것도 안 팔리고 연락 왔길래 나눠줘 버려 그랬어 그냥. 그래서 이 출판해가지고 거의 절반은 그냥 나눠줘 버렸어요. 예, 한번 방법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번 보고요. 아니, 그래서 읽기만 한다면은 예. 읽기만 한다면 내가 어렵더라도 해서 나눠주고 싶은데 요즘 뭐 그런 연락도 없더라고. 내가 또 이거 뭐 나중에 책 3권 나왔던 책 3권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한번 이런 자리를 한번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예. 또 궁금한 건 없어요? 궁금한 거? 뭐 오늘은 뭐 웬만큼 얘기 다 됐는 것 같고요. 장관님 저 시골에 안 들어가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 때 우리 때부터 5대로 종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고조부 이하 한 17위 정도가 됩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당시도 보면은 참 지극정성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다 기제사 지냈고 밤 12시 넘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 우리 자식들 때 와서 약간 흐트러졌지만 그래도 따로 제사는 지내고 시간은 12시까지는 못 지키더라도 밤 9시 모시고 다 가야 되니까 다음 일을 위해서 형제들을 또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내가 이제 이 활동을 해야 되고 이 하다 보니까 나도 내려갈 시간도 없고 집안에 고향 지킨 행수님도 형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혼자서 며느리들 뭐 다 격기 나가 있고 그 때때로 제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우리 뭐 기껏 하루 전날 가가지고 도와준데도 얼마나 도와줍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라도 합사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가 들리길래 제가 파격적으로 좋다. 그러면 1년에 하루 하자. 하루에 모시자 해가지고 매년 4월 첫째 일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17위의 조상님들 형제들 먼저 앞서간 형제들 같이 한 상에 딱 차려놓고 위표만 따로 놓고 합리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게 좋겠더라고. 네, 왜냐하면은 만약 진짜 우리 조상령이 계신다면은 고조 할아버지 이하 4대 5대 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루라도 같이 모여서 참 음식을 드시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따로 뭐 권위주의 씨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했고 또 분명히 조상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읽던 그 인간의 도리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사는 건데 인간의 도리의 제일 첫째가 나를 있게 해준 조상님,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은혜 이거를 갖고 사는 것이 저는 제1번이 인간이 지켜야 될 1번의 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지시야라 그랬거든요. 효가 처음이라 그랬는데 그 효행의 어땜이 바로 살아계시는 부모 형제되는데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영령들께 조상 영령들께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고마운 정을 담아서 제를 지내는 것이 난 옳다. 이 우리 민족의 대단히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설을 갖다가 이제 뭐 없애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걸 보면서요. 토인비 같은 위대한 역사학자가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언젠가 인류가 물질 문명으로 인해 퇴폐돼서 멸망의 위기에 왔을 때 이거를 구원을 할 수 있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다. 왜냐? 그분이 거의 두 가지를 얘기했더라고. 첫째가 족보 제도를 더더라고. 족보. 정말 이 족보야말로 내 뿌리를 일목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혈통, 이 자부심, 이거를 인간의 그거를 줄기를 이 근본을 갖고 사는 동물하고 다른 게 유일하게 이거든요. 이 족보 제도를 들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조상 제사를 들었더라고요. 조상 제사. 조상들을 그 뭐를 무덤을 쓰고 그 조상들 묘 앞에서 후손들이 같이 예를 갖추고 지는 이걸 보고 감동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 우리 인류가 물질 문명 퇴폐로 멸망 정신이 피폐해서 망할 때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거라고 했는데
우리 족보제도 다 지금 뭐 웬만한 문종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젊은이들 관심도 없다고요. 잘 모르죠. 거기다가 재산은 뭐 지내지도 않고 무덤 안 서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저는 참 아름다운 것이 설이나 추석 때 아침에 차례를 제를 올리고 바로 이어서 조상 산소를 찾아가고 교통이 마비가 되고 하는 거 보면 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야. 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바로 저게 힘이다 말이야. 저게 우리 자랑이고 긍지고 자부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을 되면 봄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시조 할아버지 요 김포에 있어요. 우리 양천 허가가 양천구에서 시조 할아버지. 아, 양천구요? 양천 이게 양천 허가예요. 시조 할아버지 설단이 그 있고 거기서 봄에 춘향제를 지내죠. 그리고 우대로 올라가면 김수로왕 김에서 또 절을 지내고 가을 되면은 각 문정별로 시제를 올립니다. 거의 매주 10월 달에는 그냥 거기에 1월 좀 다니는데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쁜 거예요. 그 갔다 오면은.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못 쓰는 거고 안 하고 탑하고 그러는데 종교는 어떤 종교를 택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뿌리 이 조상에 대한 도리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갖고 살아야 되고 우리 한민족의 힘과 생명은 바로 조상 숭배에 있다. 그리고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이건 반드시 지키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근본 힘이 효였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도 효였습니다. 저 6.25 사단장 하면서 6사단이 6.25 때 그 춘천 홍천선을 일주일간 막아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참전 용사들 많이 모시고 들어봤고 특히 그 당시 소대장을 했던 장군 두 분, 예비역 장군 두 분을 내가 초청을 했어요. 내가 물었어요, 직접. 선배님,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싸워 지켰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6.25 직후에는 반공 사상도 아니었을 거고 어떤 정신으로 지켰습니까?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산소, 무덤 저거 다 파헤쳐지고 없어지고 우리가 못 살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 산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싸워 이겨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싸웠다는 거예요. 효 사상이 그때 충이라는 거예요. 효충. 그래서 내가 그 감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못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소령 때 말이죠. 전방에 반장 끝나고 진급을 해서 보안사령부에 오니까 방산업체 감사 담당 장교로 명령을 내더라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급서를 하고 소령 때 그때 몇 년도입니까? 그때 81년도죠. 81년도에? 81년도 서울 왔는데 저도 그때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그때 경보국 옆에 사령부에 딱 오니까 밑에 준이 하나 붙여주면서 전국 방산업체 감사를 다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녔어요. 일주일 내내 감사 다니고 주말에 집에 오고 그랬는데 가면서 그 당시 굴지의 기업들은 다 방위 산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산업 현장을 내가 다 본 겁니다. 보면서 우리 근로자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현장을 봤어요. 그때 시골에서 온 처녀 총각들이 말이죠. 월급은 작지요. 이 벌어가지고 저금도 해야 되고 동생들 학비, 부모 생활비를 절반을 끊어서 보내는. 그 당시 월급이 보니까 1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 81년도인데 7, 8만 원. 7, 8만 원? 5, 6만 원, 7, 8만 원 일이 받더라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4명이 5명이 어울려가지고 주야 2교대로 그때 근무를 했어요. 주간조, 야간조니까 예를 들어서 4명이 방을 하나 얻든 2명씩 주간, 야간조로 해가지고 자면서 만 원씩 내가지고 방세 4, 5만 원 내더라고. 그러고 나와서 아침만 어떻게 굶고 나오는 사람은 태반이야. 점심 저녁은 그 직장에서 두 끼는 직장에서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기업주들한테 기숙사를 좀 많이 지어서 이 근로자들 좀 숙소 문제 좀 해결해 주라. 그리고 월급이라도 한 푼이라도 좀 더 줘라. 이런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쭉 현장을 다니면서 봤는데 그때
우리가 잠 안 자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한 근본 정신은 뭐냐?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내 부모 형제들, 내 부모 형제 좀 잘해서 동생들 공부시켜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든지 좀 잘 살도 이 정신으로 우리 일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했습니까? 우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 현대사죠. 그게 우리 정신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효에서 오는 거거든. 그게 또 효에서 오는 건데 이 힘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국 된 겁니다. 근데 그 정신을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 정신을 없애 전부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전쟁을 억제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게 바로 반공정신이었고 한미동맹이었단 말이죠. 주한미군 연합사 체제인데 이거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거 되니까 이 했는데 이거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회주의 하려고 그러고 공산주의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의 절반이 사실은 엊그제 누가 묻더라고. 그래도 과거에는 빈부차가 지금 우리나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도 우리 국민의 70%가 나는 중산층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지금부터 잘 살았냐면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워낙 못 사는 가운데 그 직장을 얻어서 밥만 먹고 살아도 중산층이라고 그랬다니까. 집이 없어도 전세 세방살이 해도 월급 받아서 살면 중산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살게 되면서 이게 정치인들이 자꾸 표를 얻기 위해서 부채질을 하는 거야. 빈부격차가 마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처럼. 지금 경제 전문학자 강의 들어보면요. 빈부격차가 우리가 미국보다도 훨씬 적대요. 네, 맞아요. 젊은이들요. 내가 미국 갔더니 어느 동포가 그러더라고. 여기요. 하버드를 나와도 본인 스스로 혼자서 원룸 얻어 있는 사람이 없대요. 월급 받아 그게 안 된답니다. 안 되죠. 우리가 그 80년대 우리 젊은이들처럼 너댓 명이 어울려서 방을 하나 얻는데요. 원룸을. 그 쉐어를 한다 하더라니까. 같이 살면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되면 내가 가고 충격받았어요. 작년에 가서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다 원룸에 쓰잖아요. 혼자서. 미국은 절대 원룸에 렌트가 없대요. 그냥 뭐 월급을 새로 주는 임대료는 없으니까. 전세라는 게 없으니까. 하버드를 나온 예일 나온 인류대학 나온 친구들도 혼자서 원룸 생활이 안 된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불만이 없잖아요. 열심히 해서 내 미래 개척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웬만하면 다 원룸에서라도 생활할 수 있고 전세나 세방살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헬조선이라 그러고 말이죠. 나도 장가 가서 5천원짜리 그 김포 단칸방 얻어가지고 시작했어요. 5천원짜리 한 달에. 군인 처음 시작. 중대장 때 결혼해가지고. 중대장 때. 지금 5천원짜리 단칸방 있나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30만이고 단칸방 월세살이 누가 시집 장가 와요? 아무도 안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 지금처럼 나 그래요. 집이 없고 정말 어려워도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말이죠.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좋지 않느냐. 이 자본주의 개인 소유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걸 없애는 게 진보인 줄 안다니까. 아이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런 얘기 하려면 막 끝도 없어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내가 참 생활이 어렵고 돈이 없고 빚만 있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자유 대한민국이 좋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즘 뭐 억하심령으로 뭐 연방제 되면 어때? 심지어 뭐 김정은이 밑에 가면 어때? 지금부터 못 살라고 이런 소리를 막 한대요. 당해봐야 정신 차리죠. 당해봐야 정신 차리죠. 그때는 이미 늦은 늦었죠. 겁니다. 그거는요, 북한은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로도 우리 전방에 한번 가자고요. 오두산 가서 저 보면 건너 보면요, 대낮에 그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방에 그 군단 정보 참모할 때 1군단 할 때 집회에 나가서 가끔 관찰을 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데요.
저녁에 그 딱 저녁 7시나 되면 말이요. 전부 밥 먹고 동네에서 공회당으로 다 모입니다. 네. 2시간 밤 9시 학습하고요. 다 하도록 이 통제받고 다 사는 거예요. 네. 매주 한 번씩 자 비판서 다 쓴대요. 지금도. 지금도? 그리고 저 브라질 그 이백수 백소창 그 선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아, 저 북한 같은 아니 그분이 선배님이세요? 선배죠. 중학교 선배인데 고승이라 그러더라고요. 삼천포 그 사람. 아, 삼천포. 어쨌든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북한을 많이 갔다 왔대요. 태권도 이래가지고 가고. 네. 안내원들이 쭉 한번 보면요. 우리는 북한을 공개처형 한다니까 엄청난 반역죄를 지어서 공개처형한 줄 알잖아요. 예. 가다가 그런데 가래침 받으면 공개처형. 담배꽁초 버려도 공개처형. 어이구. 그러니까 북한의 평양 시내고 가정집은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화면 비치는 거 보세요. 예. 우리는 잘 살아도 너 집어넣고 엉망이잖아요. 예. 북한은 거리고 뭐이고 담배꽁초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버리니까 그 재물을 공개처형하니까 누가 가래침을 뺐대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어? 야, 진짜 충격적이네요. 나 그 소리도 이래서 충격받았어. 자기 현장을 목격했다는 거야. 안내원도 설명도 듣고. 그런데 지금 우리 어설픈 놈들이 가가지고 말이야 그거 보고 그 뭐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고 말이야 뭐 같은 동족이 어쩌고 있다 소리를 한다니까. 안 그러면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은 해가지고 지금 70년간 그 왕조가 유지되겠어요? 2조 500년 여러 가지 좋은 제도도 있고 뭐 국민이 했지만 근본적으로 사역과 권장으로 다스렸다고요. 사역과 권장.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조 500년은 사역과 권장으로 다스린 역사다 말이야. 예, 북한은 이제 북한은 총살로 다. 총살로 다시. 내가 사단장 할 때 탈북자 네. 한 사람이 와서 안보 강연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 안보 강연 오면 꼭 끝나고 내 방에 불러서 내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보냅니다. 얘기도 듣고 파악을. 한 번은 전방에 그 안보 강연 온 사람이 보니까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조석공 경제 비서를 하다가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높은 고위직을 하다가 탈북을 해온 사람이에요. 네. 딱 경력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보라 그래라 해서 끝나고 저녁에 오게 왔더라고. 키도 크고 내보다 더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야 좀 제대로 먹고 살았구나 싶어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넌 보니까 뭐 고위직도 지내고 했는데 왜 왔냐 대한민국을 했더니 이 사람 얘기가 그 얘기예요. 북한은 김정일이지 그 당시에. 김정일. 네. 김정일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말 한마디에 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다라고. 이 신분이 계급이 높아질수록 그 불안감이 더 커진대. 이거 올라가니까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한국 와보니까 어떠소 했더니 후회합니다. 한국으로 온 거로. 아니 후회한다고요? 한국 온 것을 예. 자기는 처음에 어디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 딴 데로 갔대요. 예. 한국을 안 오고. 근데 주중 한국 대사에서 하도 한국으로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올 자체가 후회된다. 그리고 왜 후회를 하냐 했더니 한국에 와서 기관이고 어디고 주변에 북한의 그 실정을 얘기해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질 않는데 자기를 마치 무슨 거짓말쟁이 치고 거짓말처럼. 그래서 너무나 싫다는 거야 얘기가. 예. 야, 내가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도 2003년 아닙니까? 2003년요? 벌써 16.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내가 김대중 대통령 때 장군이 되고 사단장까지 나갔어요. 2002년 말에 나갔는데 가서 좀 있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 이루어져 가지고 노무현 정권 들어서더라고. 어떤 그 시절인데도 그 시절이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니까. 그래서 그 뒤로 뭐 그냥 어디 간지 모르지만 잘생겨 키도 내보다 훨씬 크더라니까. 그래서 북한이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와 같은 게 맞구나. 나도 한때 헷갈리더라니까. 참. 김영삼 정부 들어서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특히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계속 텔레비 방송 논객들 얘기 들으면서 야 내가 너무 수고 꼴통으로 생각 아닌가 내 자신이 의심이 오더라니까.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내가 우리가 배우고 보고 한 그 가치가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이대로 가면 적가통일된다는 책을 쓴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적가통일된다. 그게 이제 책 제목으로 나왔네요. 나왔죠. 왜? 북한을 그렇게 감상적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김일성이 가르친 거 맞다고 추정하고 다른 나라 되면 사상전에서 지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민족 간의 싸움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상전에서 결정되는데 사상전에서 이미 져버렸어요.
그럼 이미 져버렸으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걸 바로 되돌리려고 내가 졌다는 이유는 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로 인식하고 미국으로는 연방제해야 되겠다. 자본주의는 잘 사는 사람 잘 못 사는 사람 더 못 사는 나쁜 제도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차라리 북한 체제가 낫다. 1인 인식이 절반 이상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미국으로는 우리 연방제 통일해야 되겠다. 이게 김일성이 바로 우리 먹으려고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70년간 가르치는데 어느 시대에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이 그 맞다는 생각이 나라됐고 대통령이라는 사람까지 국회의원, 시장 군수라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나라가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하는데 내가 이분이 그 질문하더라고. 아니 나라 이렇게 이런데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말이에요 뭐 40%가 넘고 50% 됩니까 이러더라고. 이거 전부 조작 아닙니까 그러길래 나 조작 아닙니다 그 사실이다 그랬어요. 그걸 깜짝 놀래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그러겠니. 그럼 내가 쭉 설명을 해줬어. 지금 오늘도 48.8%로 소폭 상승했다는데 이 40%대 지지는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깨어나게 하고 방송하고 교육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귀를 닫고 있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방송 안 봅니다. 제 얘기 안 들어요. 혹시 듣더라도 아이고 저는 새끼는 이제 군에서 벨리나 장군도 되고 기무사령관이 수고 꼴통이니까 저런 소리 한다. 이래 버린다니까. 이 40%는 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말씀하세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통령 경선할 때 그 당시 받은 게 41% 네, 아니에요. 방송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지지율도 40.8%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이분들의 생각은 바꿀 수도 없고 바꾸기도 어렵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도 같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이제 미국 물어놓고 통일해야 돼. 왜 우리 미국 시민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게 사상견에서 증거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정신을 더 다시 바로 세우고 잡는 여기에 우리 우파 지도자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10년에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할 줄도 몰랐고 그분들 자신도 이런 줄 몰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래서 우리 당한 거예요. 당한 건데 그 한건 같은 10년을 놓쳐버렸어요. 9년이죠. 10년이 아니에요. 9년이 10년을 놓쳐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다행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처음에는 저 여자 진짜 뭐 이상한 짓을 해서 나가야 되고 했는데 이 재판 과정이나 지금 세월이 지나서 문재인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알고 난 게 느끼는 거야 이제. 다행히 저런 충격적인 과정이 없었으면 이런 게 안 온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불행하지만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교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 역설적으로? 그럼요. 그게 하늘이 뜨시고 박근혜 대통령 운명이다.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의 운명이 결국 대한민국을 구하는 운명이다. 난 그래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진짜 좌파들의 그 정체를 다 알게 되었고 이분 기회 아래시면 어떻게 알았어요? 태극기가 나왔겠어요? 맞아요. 정상적으로 선거에서 정권이 어차피 저리 갔더라면요 그냥 넘어가도 국민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내 같은 놈이 아무리 떠들어도 내 하나 잡아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아무리 날 잡아놓고 뭐 해도 오히려 잡아넣을수록 이제 국민들 더 일어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내가 부탁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제 새해 들어서 정신 좀 바로 차리고 깨어나라 이거죠. 그 주변 참모들도 지 처자식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야 되겠다.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우리가 포용해서 지원을 해줘대. 이 자유대한민국 근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우리 정통성을 확고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명박 대통령, 전직 장차관들, 안기부 국정원장들 다 감옥수 넣은 사람들 3.1절 특사에서 다 풀어내라는 겁니다. 지금 딱 풀어내고 그리고 김정은이 뭐 초청하든지 안 하든지 그 이전에 반드시 그런 조치를 하고 하라는 것이죠. 제 말은. 정말 우리 민족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되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역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 우파 인사들을 전부 다
뭐 감옥에서 풀어내주는 것만 해도 아니다. 복권은 다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로 합당을 한 가운데 김정은이 오라 그래서 그래 앞으로 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한국까지 네 핵 포기하고 핵뿐만 아니라 노동당 교육 그 인민헌법에 명시된 대남 적가 통일 목표 그 자체를 버리라 이 말이야. 그게 가능할까요? 아 해죠. 그걸 아니 그거 안 하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확실히 보자는 것이죠. 그걸 포기해라.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 죽이고 남은 항목이 생항목이 더 파기하라. 그런 약속을 국민들한테 해라 내려왔어 말이야. 그걸 하려면 내려오라. 그럼 우리 그 약속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받는데 굳이 뭐 지 할아버지까지 한 6.25까지 사죄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하더라도 내가 우리 민족끼리 이제 살기 위해서 노동도형 인민헌법에 있는 대남 적가 통일 목표 이거 포기하겠다. 그리고 적어도 남조선을 향해서 있는 수백 문의 장사정포 이거 없애버리겠다 말이야. 그리고 생항무기는 절대로 없애겠다. 대신에 남조선 너희들도 이런 거를 좀 해줘라. 그런 거에 우리가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꿈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를 요구를 하면서 하자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안 때문에 되게 하지 말아라. 비핵화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금, 당신 말이야. 그런 걸 확실히 인식해라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희 주변 참모들도 이거 인식을 분명히 해라. 결국 말려들고 그 애들한테 술수에 말려들어서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를 몰고 가지 말아라 얘기야 내 말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연 저 문재인 씨와 저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려고 할지 진짜 가능할지 솔직히 저는 뭐 아주 회의적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을 들어가야 돼. 개방시켜 가지고 주민들을 깨어나게 하고 시장경제 초기 단계 육성시키고 자본주의 들어가게 하고 중국식 개방하게 되면은 결국 김정일, 김일성 체제 못 버팁니다. 예, 당연하죠. 나는 이번에 그래도 하나 너무 우려하지 말고 국민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가 아무리 뭐 종전선언하고 평양에 대사관 설치하고 하고 싶겠지만은 나는 김정은이 저놈이 안 받아들일 걸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럼요. 그거 받아들이면 지가 죽는데. 지금 뭐 미국 회담 때문에 비건 두 사람이 지금 들어왔죠? 우리 비건이 지난번 스웨덴에서 오늘 북한 최선희하고 실무회담 끝나고 나온 발언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게 나오니까 지금 충격을 받는 거야 우리 발빠른 국민들이. 이 큰일 났다. 이제 종전선언하고. 근데 뭐 미국도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당연하죠. 그게 미국 지금 그런 어떤 그것 하나의 압박 수단일 수도 있고 모르죠. 최선희하고 어떤 밀담을 나눴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비건도 이번에 이제 어제 왔잖아요. 오늘 청와대에 갔는데 가가지고 뭐 이제 큰 틀에서 논의가 있겠죠. 논의 있는데 가장 이번에 크게 핵심은 그게예요. 영변 핵시설 그거 완전히 파괴를 전제를 한 무슨 뭐 검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미 본토까지 날리는 미사일 그 뭐 시설을 대한 검증과 폐기 요런 몇 가지 장치 요거 해줄 테니 너희들 제재 풀어달라. 제재 좀 완화해달라. 거기다가 종전선언하고 그 하기 위한 평양에 미 연락사무소라도 설치하겠다. 요 정도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 정도 합의 나오는데 이걸 보고 너무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지 말라라. 그거 하루 방송하러 내어놓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도 솔직히 지금 비건이 오고 뭐 미국 회담이 곧 있고 성사될 것 같잖아요.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국민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야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오는 거야. 겁을 먹고 있다니까. 겁을 먹고 지금 돈 한 푼도 안 쓰고 짱 받고 막 끌어모으고 막 해외 탈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한민국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게 겁먹지 말라고. 이번에 설에 모여서 야 이러는데 이러면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야, 쓸데 그러더라도 한이 있더라도 설사 미군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지키자 말이야.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저도 뭐 군대 생활 했지만 미군이 나갔을 경우에야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북한 전력 차원에서는 물론 뭐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비대칭 전략 무기라고 그러나요? 지킬 수 있어요. 생화하고. 그래 겁먹을 필요. 그거 못 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 국민들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걔들이 생화학 무기 쓰는 순간에 저 북한 날라가 없어집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그리고 미국이요 절대로 우리 그
일순간에 만약 잘못하면은 15분 내에 완전히 저 북한 좋다 시킨다. 김정은을 비롯해 싹 죽일 준비를 해놨어요. 예. 그거 딱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지고 있고. 15분 내로. 그럼요. 15분 내. 뭐. 그게 크롬돔 작전이라는 거예요. 눈 깜빡하면 끝나버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메시지를 다 전했어요. 저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 지금 나오고. 그럼요. 그 쉽게 못합니다. 절대로 국민 여러분 일부 농객들 말이죠. 나와서 하는 얘기 겁먹고 불어내 하지 마세요. 지금 뭐 미군 출수가 뭐 거의 100% 된다 그러고. 그 도란 새끼고.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럼 100% 철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철수하는 걸 가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자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겁만 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겁만 주느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예비역 장구이는 사람이 말이죠. 그런 소리를 해야 됩니까? 어? 지금 우리는 예비역은 뭡니까? 내려도 전쟁나무 총돌 싸우겠다고 퇴역 안 하고 예비역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향토 예비구만 하더라도 지금 300만이 넘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예, 그리고 좀 장관님 며칠 전에 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승단이 출범을 했지 예, 않습니까? 했죠. 그분들의 뭐 사실 의지가 상당히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죠. 고맙고요. 그분들. 그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도 많겠죠. 우리 사실 국민들하고 서로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 국민들도 그분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 장성당 출범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네. 그래도 이분들이 이제 나라 돌아가는 행편을 보고 그냥 있어서 안 되겠다. 성우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어떤 성우회와 다르죠? 성우회나 제한군인회는 어쨌든 제한군에는 완전히 그다 관변 단체니까 관변 단체. 예. 눈치나 보고 말이죠. 김진호 하고 싶은 소리를 함부로 제대로 못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래서 예비역 장성들이 보다 못한 장신들이 400여 명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1차 집회를 했고 이번에 단체 집회를 했었습니까? 집회가 아니고 그 모임을 했죠. 모임을 했죠. 모임을 하고 이제 이번에 했는데 저렇게 국을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 사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분들이 이제 앞으로 각종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겠죠. 싱크탱크 역할을 했어요. 그럼요. 미국 그 대미 외교, 군사 외교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 안보 사상 그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다른 메시지와 요구를 보내서 강력한 메시지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도록 전체 그 스탠스를 잘 지켜나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더 추가로 제가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 현장에 군복을 입고 집회 현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행진 맨 선두 대열에 예비역 장군들이 군복을 입고 진짜 그게 빠졌네. 행진 대열을 이끌어 간다면 금상첨화인데 지금 뭐 듣기로는 그것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언젠가는 저는 할 거로 봅니다. 또 해야 되고 국가 위기가 진짜 오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서 뭐 국민들한테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진짜 위기가 올 때는 나는 그분들이 목숨 걸고 나오실 거다. 뭐 대부분 또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고 또 그날 장경순 그 국가 원래 여자 회장님 씨요. 그분께서도 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진짜 고마웠던 게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때문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그 장군님들 그분들의 연금에서 어떤 일정 내서 하겠다. 국민 모금모들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좀 성급하게 접근했지 않냐 싶은 게 상징적 의미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뭐 이 정부가 우리 국가가 돈이 없어서 정말 IMF 때처럼 뭐 그런 건 아니죠.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환경에 있다면 우리 월급이 연금이 뭐 1%가 아니라 절반을 내죠. 근데 지금 세금이 20조나 더 거치고. 근데 돈은 지금 많은데 돈이 문제 많아요. 정부가 지금 많은데 그러니까 문제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보단 말입니다. 첫째 나쁘게 보면 진짜 미국 몰아낼 미국 시절에 도구 자극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협상 안 해버리고 이 핑계 대가지고 저 핑계 하면서 애를 미가지고 저놈들 몰아내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우리 소위 그 민족 좌파들 민족 진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존심? 그 방위비 문제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3년까지죠. 그때까지는 91년도인가 그때까지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다 돈 대서 운영하고 유지하고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가 변경하고 잘 살게 되면서 미국도 사실은 재정 적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어려워지니까 우리 보고 좀 부담을 해라 해서 좋다. 우리 좀 부담하면 해가지고 별도 규정을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부담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미군이 주한 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군무원들 인건비 네. 그 일부 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시설 개보수 시설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 시설 건립 및 개보수를 위한 예산 일부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전략물자를 우리 한반도에 갖다 놓는 게 많습니다. 탄약이라든지 유류라든지 또는 주요 전략 물자 무기 이런 것들을 갖다 놔야 돼. 시설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시설 건립비 요런 데 들어가는 돈의 일부는 너희들 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논리적이죠. 합리적이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해줘야 예. 돼. 우리가 워낙 못 살 때 뭐 우리가 20개 사단도 그 사람들이 모든 장비까지 다 대줬으니까 그리고 그 지켜줬는데 좋다. 우리도 해주겠다. 조금씩 했어요. 그 예산은 이제 늘어나간 거예요. 늘어나갔는데 이제 그 예산을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불 우리 돈으로 약 1조 1,300억 정도 지금 환율로 정도 된다는데 이것을 이제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전에는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했어요. 5년마다 재협상을 통해서 올리고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1년 단위로 하자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좀 무리하다고 할 수 있죠.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그때 인생이 그러면 가능하게 매년 되죠. 올려줘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고 우리 국민 감정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반미 감정이 막 충혈에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 뭐 와서 저 목적을 저가 필요해서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너무 떠넘기는 거 이런 논리를 생각하는 사람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요번에 어쨌든 1조 이내로 하자. 1조 이내로 하자. 그리고 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을 하자. 5년에서 3년을 하자. 쟁점이 거기 있네. 매년 하는 거는 곤란하다. 이거 쟁점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간 이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합의됩니다. 이거 합의 안 되고는 안 되죠. 합의 당연히. 근데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예비역 장성들도 그렇고 우리가 부담하자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액 우리가 부담은 좋죠. 떳떳하게. 아니, 전액 말고 우리가 우리 국민 스스로가 거기 이제 예산 회계법상 그게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국민 성금으로 과연 그 방위비를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검토 문제도 있고 그거는 국가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죠. 아무리 성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오래전부터 차라리 우리 국민 성금으로 저분들 돈 좀 걷어와서 잘 편히 살거리 해주자 이런 소리도 했고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일본 놈들 저 버릇 고치고 전 세계 역사에 분명히 알려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권리로 당당히 요구할 부분이라 나는 그리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 문제도 우리가 단순히 뭐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이제 그 기간 설정하는 문제 그거는 뭐 내가 볼 때 1년 단위로 수용하는 게 불가피할 거예요. 미국이 뭐 3년이라도 협의해주면 좋고 안 되면 1년 단위 수용하는 것도 불가피할 거고 액수도 내가 볼 때 1조 전후가 안 되겠냐. 이게 좀 떼내고 그래서 서로 조금씩 체면을 지키면서 하는 합의. 우리 국민들도 지켜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미국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걸 가지고 너무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제 생각은 뭐 북한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주면서 우리가 사실 우리 헬명이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걸 우리가 사실은 좀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빼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당연하죠. 나는 우리 주한미군 방위비는요 절반은 우리가 그냥 딱 통 크게 부담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미국도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자부심을 느끼고 알아야 될 것이 사실 저 막강한 미국이 말이에요. 자기들 목적 필요에 의해서 한반도 남쪽에 대한민국 와 있다고도 보지만 결국 결정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돈을 주면서 저 세계 제일 강대국 군대를 우리가 부린다고 생각하고 왜 못합니까? 왜 그들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미군이 무슨 뭐 한국군을 지배합니까? 뭐 청와대를 지배합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 되었다. 저 강대한 세계 제1등 국가 미군을 우리가 돈을 주면서 지휘한다, 부린다. 이런 나라 되었다. 이런 자부심을 갖자는 것이죠. 네. 식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장관님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그 안보 투어 한번 기획해보고요. 안보 투어 현장 투어 하시고 이제 나라 위기를 좀 수습하고 나서 수습하고 예. 수습하고 책 짬짬에 예, 담을 짬짬이 그리고 책에 관해서도 책 이 자체가 뭐 꼭 판매라기보다도 안보 많이- 투어를 합시다. 많이 예, 안보 투어 좋습니다. 예. 그 콘서트 투어를 하든지 그걸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기획을요? 예, 해가지고 어디 동기들 중에서 뜻이 오늘 방송을 보거나 예. 또 뜻이 있는 분들이 금방 이제 댓글 달린 거 보면은 일본에 계시는 분도 자필 서명 주문하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일단 그럼 제 쪽으로 연락하면 되겠죠? 요리 연락하라 그래. 참고를 요리 제게 나는 뭐 일일이 전화 받아 책 붙이기도 힘들더라. 아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왜냐면 분들이 20건 30건씩 내한테 주문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예 사실 한 권 한 권 자체를 우리 장관님께 부탁하기도 힘들고 그래 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 권 한 권 작업하기 힘들고 나도 사실 오늘은 예, 손발이 없으니까 오늘 대충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카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고 그래,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이런 방법 택해 줘야 되지 매일 뭐 한두 번 전화 오고 받고 보내기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뭐 그런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혹시 또 시간 된다면은 책만 가지고 저술 작업했던 책 3권 있지 않습니까? 그 책만 가지고 책 내용을 얘기하고 또 그리고 우리 책에서 우리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자체를 다이제스트 하면서 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하는 그런 방송 한번 그래 합시다. 한번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 우리 장관님 우리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요. 우리 애국 시민들 그리고 오늘 설날 보내고 계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애국 시민들께 한 말씀 인사 말씀 하시고 마지막 그 방송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하거나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 집단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 이어가지 않습니다.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늘은 반드시 우리 자유 대한민국 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집시다. 그리고 반드시 자유통일을 한다는 신념을 가집시다. 세계 최고 1등국이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 생명을 존중하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함께한다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저 북한도 우리 적이라고 꼭 보기보다는 정말 우리와 함께한 동족인데 어떻게든 저들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개혁시켜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길로 간다 하는 생각을 가집시다. 그리고 오늘 설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 문화, 조상 숭배에 대한 이것도 우리 지키는 근본이고 정말 소중한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합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우리가 스스로 서로 도와주고 아끼고 보듬으면서 함께 또 살아가는 이 미덕을 또 우리가 지켜갑시다. 기업인들 용기 가지시고 전부 투자하고 창업하고 회사 늘어나가세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고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텨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여러분들도 어쨌든 일자리 잘 찾아서 땀 흘려 일해서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고
직함 마련하고 희망을 갖고 사십시오. 저도 30대 40대 초반까지도 돈도 한 푼 없이 정말 절망 속에서 그날 살았습니다만은 알뜰하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예편에서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고 자식들 대학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하는 주변 보면서 또 저 자산도 그리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보다 배우지 못한 형제들, 고향 사람들 다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힘을 갖고 삽시다. 특히 이번에 미국과 북한, 김정은, 트럼프 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자유통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게 되어 감사합니다. 설을 맞이해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허평환 장관님을 모시고 설날 특집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그냥 시국 대담 프리토킹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 자주 갖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 고향 오고 가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좋은 명절, 좋은 설날, 건강한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필성 통일. 네, 감사합니다.